그런 기본적인 권리 신념과 함께 차별적 관습과 남성 중심적 제도의 철폐가 더해진 것입니다. 네, 다음. 네, 오늘날의 여성주의는 단순한 여성의 권리 신장에서 벗어나 제3세계의 성, 제3 또는 N계의 성에 대한 담론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네, N계의 성에는 수많은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포함되고 있고요. 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성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 여성주의의 주된 경향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의 질문과 같이 현대에는 여성인권보다 성평등 사상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면서 페미니즘을 성평등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성평등주의를 번역한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고요. 네, 페미니즘 내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봤을 때 성평등주의와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경험성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평등함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여성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여성주의의 범위는 매우 넓고 폭넓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파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여성주의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더불어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나가는 운동 또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여성 인권은 보장되어 있을까요? 누구나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여성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네, 직접 사례를 봅시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공책 한 권도 무겁다고 오빠 부르던 네가 오겠다고. 네, 이렇게 여성을 전공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오빠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여성을 약자라고 인식하는 부분이죠. 그런 네가 등산을 해? 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악의를 느낄 정도의 차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대존예 인생 틴트 남친에게 조르지요. 자기야 나 기분 전환 겸 백 하나만 사줘. 네. 여성에겐 경제력이 없으니 남자친구에게 명품 제품을 사달라고 하는 마치 여성이 남성에게 의지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듯한 광고입니다. 다음. 남편한테 아침밥 안 챙겨주는 여자 접어. 가계부 적자 내는 여자 접어. 네, 저희 엄마는 접어야 하겠네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아내가 남편한테 아침밥을 챙겨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여성의 역할을 정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내의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대중가요의 가사들인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를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의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수들이 매우 유명하다는 점에서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여성의 인식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창 논란이 되었던 대학가 카카오톡 성희롱 사건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되게 조금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깊게 녹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임산부유가, 여성에 대한 동등한 임금, 성추행, 차별과 성폭력, 가부장적 사고, 편견, 성적 대상화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만 제 소견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사회 전반에서 비춰지는 성차별 또한 그렇다. 혐오를 모방하여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중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 것인가? 혐오와 시기라는 감정은 끝이 없다. 무한히 증식할 뿐 그 결과는 알다시피 악의에 가득한 사회일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어떠한 정체성이 또 다른 정체성을 종속하는 사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남성이 수천 년간 여성을 억압해왔고 만약 그들이 호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억겁의 세월 동안 더 많고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은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다. 다시 말해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동일하다. 영에 수렴하는 확률, 그야말로 기적으로 태어난 당신들이다. 사랑받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된다. 우린 그 사실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지러운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최후로 불편한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우리는 더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성이가 자신을 담은 책을 만들었는데 17, 8, 9 책을 만들다 볼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저는 책을 만들었고 물론 표지랑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글을 일단 읽겠습니다. 벌써 외송리 미친 바람이 부는 겨울이에요. 세 번째 맞는 겨울이지만 외송리 바람은 너무 추워요.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니 빠진 소녀 사랑니 빠질 때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항상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시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17, 18, 19은 단순한 나이가 아닌 되돌려 보았을 때도 깊은 곳에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입니다. 좋아했던 사진들과 3년간 썼던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은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책이고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책은 17, 18, 19 그리고 물음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에는 나머지 글들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성과 철학 마지막 에세이이자 지난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책이고 이런 사진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준민이신데 일단 이거 띄우고 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같은 길을 오르락 내리락 3년간 산을 탈 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함께 가더라도 우리는 꼭 정상에 다다른다. 나의 정상이 어디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직도 산을 타고 있는 중일 테다. 여태 내가 썼던 보고서들은 무언가를 마친 후에 썼던 것 같은데 내가 이 글을 마칠 수 있을까? 아마도 위안적인 글이 될 거야. 나의 10대를 마무리하며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은 모두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들에서 비롯되었다. 요조의 노래처럼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기도 미래를 걱정하기도 그냥 잠을 자기도 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이 너를 씹어먹는다고 했다. 맞다, 정답이다. 나를 아프게 하고 움츠려들게 했다.
하지만 이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며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게 한 뿌리였다. 그 생각들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영감과 경험을 주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여러 인연들을 간직하며 나 스스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주변에서 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들은 모두 물음만 준다. 그 물음으로 나의 화살표들을 찍어 나갔고 또 다른 이들에게 물음표가 되기도 했다. 그래도 물음표가 온점이 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더 많은 물음들을 나에게 던져주세요. 들판과 바다에서 뛰어노는 10대를 보냈다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 싶지만 마음만은 들판과 바다에 있었다. 나의 가장 큰 성장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마음과 자존감과 자신감이다. 얼마 동안은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비교하며 우울을 끊지 못했다. 근데 있잖아, 내가 아직 19살이지만 살아보니까 다 마음먹기 나름이더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감사함을 가졌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가끔 산천성당에 가서 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를 수백 번 말하기도 했다.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막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마구마구 튀어나왔으니까.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모두 나에게 진심이고 못되게 굴지 않고 영악하지 않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대안학교로 온 이유이니까. 조금 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왔다. 이곳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작은 사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여기저기 배웠다. 베인 상처들이 아물어서 피딱지가 생길 즈음에는 다름을 인정하고 싶었다.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욕하고 울고 슬퍼하고 똑같이 못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들을 한켠에 두기도 한다. 그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컸다. 흉터가 많이 남았을 나에게 쓰담쓰담 머리를 쓸어주고 싶다.